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제 블로그에 상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9급 기술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략 합격 점수대가 80점대 초중반이 됩니다. 일단 2020년 지방직 9급 영어는 70점, 국가직 영어는 60점이고요. 지금 점수만 보자면 지금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좀 골고루 전반적으로 좀 많이 틀리실 것 같아요. 현재 에듀이 6개년 모의고사 기출을 풀고 있는데 점수를 보면은 80, 85, 70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영어 과목에서 모의고사는 기준이 좀 되기가 힘든 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내는 취재자가 조금이라도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점수는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요. 쉽게 내면 점수가 또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영어 뭐 시험을 보는데 점수 잘 나오면 8, 90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60에서 70점 나온다.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어 강사로서는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아마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영어에서 잘 알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고, 반대로 시험에서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이전에 체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황해서 틀리는 거죠. 그럼 점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영어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인 이유는 자신의 약점에서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뭐 단순하게 양치기,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그런 것보다는 좋은 교재로 해야 하는 연습 위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서 약점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모의고사가 시중에 이렇게 좋은 모의고사가 많지가 않아요. 영어 과목은요. 어렵거나. 그래서 저는 영어도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객관적이죠, 기출이. 그리고 기출은 영어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어야 돼요.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다른 과목은 다 단원별 기출이 많이 푸는데 영어만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를 제대로 섞어서 랜덤형으로 풀고, 자, 문제는 영어 기출은요, 풀고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출을 푸는 이유는 답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체크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충건 강사의 기본 이론 문법과 기본 이론 구문 강의는 다 듣고 구문 강의 이해독하는 중이고,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구문을 이해독 정도 하고 계시니까 문장 구조 분석, 직독 집계, 끊어읽기, 구문은 어느 정도 약간 좀 보이시는 단계일 것 같아요. 문법은 모의고사 풀면서 발췌해서 보면서 기본서에다 기출 지문 적으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문법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제가 체크하는 부분, 제가 지금 손으로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갈게요. 자, 영어 강사로서 어휘랑 문법은 다 맞춰야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 순수하게 암기 파트입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문법을 공부를 해도 문법 많이 틀리세요. 자, 단순하게 암기 파트인데 왜 틀릴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됐습니다.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됐고, 그 상태에서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뭐 모의고사든 하프 모의고사든 랜덤 문제를 푸는 것은 나중에 풀어도 괜찮아요. 또는
안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풀어도 된다? 어차피 우리가 영어 연도별 기출이 랜덤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랜덤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고 그 전 단계인 단원별 문제를 풀고, 단원별 문제 푼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 강사로서는요, 문법 이론을 아는 것과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을 막 안다고 해서 문제에 바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론은 계속 공부를 하지만 단원별로 좋은 교재로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각 포인트별로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뭘 물었는지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자신의 머릿속에 이해 및 정리가 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우리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빠르게 머릿속에 정리 및 암기가 되어 있어도 빠르게 포인트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론 문제, 이론에서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아는 거예요, 풀고 나면은. 그런데 섞여 있어요, 랜덤 문제 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문법이 계속 많이 틀린다, 지금은 랜덤 문제보다는 단원별로 좋은 교재로 적용 연습을 해보세요. 영어 교재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교재로 여러 번 봐야 합니다. 좋은 교재와 안 좋은 교재의 차이. 안 좋은 교재는 문제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풀어도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섞입니다. 대다수가 다 이래요. 이게 안 좋은 교재. 좋은 교재 여러 번 보고 풀고 나면 남는 교재가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좋은 교재 위주로만 추천을 하죠. 영어는 많은 교재를 풀 필요가 없어요. 각각 단계별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만 풀면 됩니다. 보통 대형 강사님들은 커리가 1년이기 때문에 많은 교재를 다 보라고 해요. 본인 강의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많이도 암기도 못하고 그냥 다음 과정 어려운 과정으로 넘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동희 선생님 복화 3000, 현재 2해독 상태로 하루에 데이 10개씩 보는 중이고, 이동희 선생님 복화 3000을 보시면서요, 계속 해독을 늘리세요. 늘리고 개수도 늘리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휘 교재로도 물론 부족한 점은 있을 거예요. 어원이 안 나와 있거나 동의어가 잘 안 나와 있거나.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일단 시험 가기 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보세요. 한 교재만 제대로 보는 게 낫습니다. 여러 교재 같이 보는 것보다는. 대신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는 노트에다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푼다고 할게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들 다 보기에 있는 단어도 모르는 단어도 나올 거 아니에요. 딱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어휘 생활영어는 나도 나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공무 영단어가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오는 거 위주로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독해를 풀면서도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를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세요. 대신에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따로 책에서 볼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타과목 공부하기 전에도 보세요. 그러면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른 건 보시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이동기 3000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독해용 어휘 노트에 많은 단어들이 모일 거예요. 그게 이동기 3000과 계속 겹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습 효과가 생기고요. 반대로 이동기 3000에서 빠진 단어들이 많이 보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독해용 어휘 노트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동기 3000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듀이 연도별 기출 문제로 매일 모의고사 한 회차씩 30분씩 맞춰서 푸는 중입니다. 30분은 다 못 풀고 35에서 40분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못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시간 맞춰서 푸는 거는 뭐 늦어도 한 2달 전? 그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풀면서 일단 맞추려고,
내용 파악하면서 푸세요. 자, 그리고 풀고 난 후에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린 지문들을 공부하는데, 독해는 해설지랑 문제 지문이랑 같이 보면서 왜 틀렸는지 그냥 눈으로 근거를 찾으면서도 하고, 이건 괜찮아요. 풀고 나서 정답의 근거. 공무원 독해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걸 잘 못 찾아서 그렇지 지문 안에서 재집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뭐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죠. 어쨌든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계속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하면서도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계속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해석은 잘 하는데 이상하게 많이 틀린다. 그거는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 오답이 계속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걸리냐? 바로 자신의 주어진 생각이 너무 강한 케이스예요.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오답을 정답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글을 읽으면서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세요.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을 하다 보면 출제자가 의도한 일종의 오답 포인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각 유형별로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오답은 피해야겠구나 알 수 있죠. 이게 나중에 다 리딩 스킬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은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기본서에서 발췌해서 다시 보면서 기출 지문들을 적어놓고 잘하고 있어요. 대신에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문법이 보통 20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 나옵니다. 사지선다형이면 결국 12개에서 16개 정도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다 옆에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기본서에서 체크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지방지 한 2020년부터 기출을 한 10년치 푸는 게 좋아요. 옛날 기출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지금 안 맞지 않냐, 그런 거 없어요. 영어는요. 어려운 건 어렵고요, 쉬운 건 쉽습니다. 똑같이. 대신에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기출을 풀고 분석하고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한 지방지 10년치를 싹 다 나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A4 용지에다. 2020년에서는 문법 포인트가 이런 게 나왔다. 2019년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나왔고 2018년에서 이런 포인트가 나왔다. 포인트 정리하면요, 나오는 포인트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그런 걸 모아놓은 게 이론서나 마무리 교재죠. 그래서 문법과 어휘는 순수하게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험에서 만약에 문법과 어휘가 모르게 나온다 할게요. 괜찮아요. 나머지 보기량은 선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되셨으니까 저는 그걸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휘도 맞든 틀리든 그냥 해설지 참고해서 단어 뜻 정도만 눈도장 찍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휘는 모르는 단어들은 다 독해 어휘 노트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동의어들을 위주로 한번 싹 다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고지스러운 뜻이 나왔다. 그러면 고지스러운 거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는 거죠. 동의어를 정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단어들을 빠르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휘를 외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원과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어원 위주로 연상을 하고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그럼 가장 쉽습니다. 자, 저희 고민은 현재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적정한 분량인지, 혹은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고 너무 과하게 공부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도 매번 틀리는 독해 문법 어휘들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조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기출을 푸는 건 뭐 괜찮아요. 어휘나 독해는요. 근데 문법은 지금 문법이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다는 거는 아직 이론 단계에서 적용 연습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 3시간 반 정도로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휘 1시간, 꾸준히 이동기 3천 보시고 독해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보세요. 문법은 저는 생각할 때 문법 단원별 문제집을 제대로 풀어가지고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단원별 문제집은 우리가 단순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하는 연습과 옆에다 문제 출제 포인트 적어가지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문법도 1시간. 나머지 1시간 반은 기출을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을 30분은 풀고 1시간 정도는 뭐 분석. 그럼 기출에서 많이 틀리겠죠. 특히 독해에서 좀만 더 추가해드리면은, 독해는 아까 말했듯이 답의 근거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 지문을 풀 때 가끔씩 머리가 막 하얘지거나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강사로서 왜 그게 어떤 이유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평상시에 본인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험장에서 비슷한 구조 나오니까 당황해서 못 읽는 거죠. 그래서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다 보면 해석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풀고 나서 적어도 리뷰를 할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약한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험장 갔을 때 막히는 문장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독해를 가장 빨리 실력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독해는 어휘예요. 어느 정도 독해 읽을 줄도 알고 유형별 접근하는 연습도 할 줄 알고 답의 근거, 오답 찾는 연습, 그리고 독해 노트로 자신이 약한 문장 위주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다 지문을 읽을 수 있다. 남은 건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영어 기출에서 독해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몇몇 강사님들은 영어 독해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똑같이 어차피 독해집은 안 나오는데 뭐하러 푸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 유튜브 보면은 결국은 다 본인 교재 팔려고 계속 다 본인 교재 강의만 계속 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어쨌든 강의 팔아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어 독해에 쓰이는 독해형 어휘들은 계속 반복해서 쓰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독해를 어느 정도 이제 잘 할 줄 안다고 하면은 남은 건 어휘 싸움입니다.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를 많이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독해 지문에 있는 어휘를 잘 모르면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독해에서 쓰이는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암기할 시간은 없고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어휘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세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갈 때 공무원 거 풀기 전에 경찰 영어부터 풀라고 해요. 저희 경찰 아닌데 경찰을 왜 풀라고 하냐? 좀 더 쉬워요. 공무원보다 좀 더 쉽지만 포인트는 같습니다. 물론 경찰 영어가 2018년도 이후로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 이전께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정도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풀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라고 해요.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은 많아요. 202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처음에는 9급 위주로 푸세요. 9급 9까지 지방지, 서울시, 사회복지 좀 쉽고 교육기준도 좀 쉽고요. 기상지, 그리고 국회 9급 이런 거 위주로 풀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어려운 거 7급 9까지, 7급 서울시, 7급 지방지, 국회 8급은 거의 편입 수준이에요. 그리고 법원 서기부는 약간 독해 위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202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한 120회 이상이 돼요. 그러면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늘 틀리는 문제는 학생들 매년 틀려요. 쉬운 직렬은 또는 쉬운 해는 많이 맞을 거고요.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연습하면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유추하는 연습, 이런 게 중요합니다. 풀고 나서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기출까지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출은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공부량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별로 좋지 않은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재를 풀어도 남는 게 많지 않으니까 계속 여러 문제 풀려갑니다. 양치기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문제들이 좋지도 않고
교재가 체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교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영어도 공무원 영어 20문제예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 10문제, 독해 10문제. 충분히 20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어려운 과정 강사들의 상술에 속아가지고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마시고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지금 기술직이고 목표 80점 되니까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